화백님 만화를 보시면서 한번 예, 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이번에는 만화를 좀 가렸습니다. 예, 새로운 예. 기법으로 하셨네요. 위에서부터 예. 한번 뜯어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예, 문 후보자 커지는 논란이 예. 말 때문에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 후보자를 이렇게 그리셨네요. 문 후보자 잘 아시죠? 예, 뭐 잘 언론계에 압니다. 있었으니까. 예, 잘 서로. 알고 네. 가까운 편인데, 그리고 지금 문 후보자 때문에 아주 그 과거의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라는 얘기, 심지어는 여당에서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것을 보실까요? 예. 예, 김기춘 실장은 살리고, 네. 청와대 개편. 그러니까, 네. 그, 김기춘 실장 내 카리케처를 좀 아주 고약하게 그렸습니다만 많이 닮았고, 예. 원칙이 지난번 그 후보자, 그 총리 후보자 문제 때도, 안 후보자 문제 때도 인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예. 져야 되는데, 예. 근데 이번에도 김기춘 왕 실장만 아주 그 살리고 네. 청와대를 개편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것 보겠습니다. 예. 기승 이제 전입니다. 전입니다. 그래서 우째 이런 인사를 하나 하면서 나대로가 마이크를 들면서 아주 화가 나서 청와대를 막 달려갑니다. 우째라는 거는 예. 옛날 YS가 우째 이런 일이 하는 이런 표현으로 네. 우째 이런 인사를 하나 했더니 예. 이제 청와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가네요. 펜을 안 들고 가고 이번에는. 아니 마이크 육성 녹음을 예, 육성 녹음을. 예. 네. 그래서 그랬더니 마지막 청와대에서 뜯어볼까요? 예. 청와대에서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네. 벌써 우리 문창극 후보자 말로 이화백께 제가 아주 생경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우째 이런 인사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경상도 출신이니까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요. 아우 정말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야,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방송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혹독하게. 어쨌든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강연한 영상인데 이제 뭐랄까 식민 지배라든지 6.25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시련이 이제 본인은 그런 시련을 이제 거치고 이겨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전후 맥락이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창극 후보 측의 이서구 공보실장이 기자들에게 7시 반에. 네, 이서구 씨가. 나와서 이제 전후 맥락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민족이 DLA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취지로 윤치호의 얘기를 빗대서 한 건데, 이거를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딱 그거만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집에다가 학비를 보내시오. 내가 문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내라 그랬는데, 800파운드, 그 당시 아마 한 학기에 하고 생활비하고 800파운드였던 모양이야. 아마 쌀이 아마 100가마 이상 되겠죠. 그걸 이제 보내라 그런 거야. 그걸 보고 통탄을 하는 거야, 윤치호가.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영국 에딘버러에 가지고 문학을 하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문학을 네가 선택을 하냐. 한 꾸짖는 편지를 쓴 게 있어. 우리나라 그때 지식인들이라는 게 다 똑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버전업을 시켰냐 하면 이 인치호라는 사람들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던 조선민족의 DNA, 게으름이 조선민족의 DNA다. 그 발언이 저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어법, 비유법을 이제 사용했다. 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하지 않은 강의에서 한 얘기 중에 예. 종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기를 네. 본인은 그 취지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다. 그 일본에 구걸하듯이 배상 요구할 거 없고 따라서 사과를 요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아주 네. 중대한 실언이지요. 네. 그러니까 나치 만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반인도적 범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문걸어 잠그고 우리 내부에서 총리가 외부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나는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해요. 아.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네. 일본은 내각제고 우리는 대통령 책임지지만 같은 국무총리를 이렇게 카운터파트로 보는데 네. 대한민국 새로운 국무총리가 일제 식민지를 결과적으로는 용인했고 그다음 정권 그렇죠. 정부에 예. 사과할 필요가 없다가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일 관계 그 외교 문제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는 사실은 아까 그 강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다른 강의나 강의할 예, 학생들 앞에 칼럼에서 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그 일본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산케이에서 예, 산케이 신문, 예. 심지어는 그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도 네.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국무총리가 될 생각이나 될 것이다 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서 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드러났고 칼럼에서도 드러났고 예. 그다음에 어느 분인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권 후보가 될 줄 알았으면 아들 2명 다 밥 실컷 먹여가지고 군대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난 행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설사 거두절미한 얘기라도 우리가 좀 비판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게으름이 조선민족의 DNA다 하는 건 이제 저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양론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 제가 칼럼을 제가 들고 왔는데 혹시 칼럼 지금 보여지나요? 이렇게 썼거든요. 이 살만하게 된 손자 때 와서 할아버지가 무식해서 도장을 잘못 찍었으니 돈을 더 내라고 떼를 쓴다면 그 집안을 어떻게 보겠는가. 근데 이제 이거가 뭐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제기하는 건 아닌데 마치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것을 더 세밀하게 요 정도로 따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총리 때문에 시끄러운가? 자리가 문제가 있어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는 문제 이전에 국무총리라는 이 자리가 계륵이거든, 계륵. 닭갈비야.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문민시대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총리 때문에 대통령들이 다 곤욕을 치르고 총리 때문에 혼란이 오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총리 때문에 김용준, 정홍원, 네. 안대희 이게 문창극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6.29 이후 헌법 개정할 때 부통령제를 내가 만든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제1야당 초안에는 이걸 없애는 바람에 총리를 그런데 지금은 총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총리 제도를 원 헌법 취지대로 운영하면 이 꼴이 안 생긴다. 뭔가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야. 거기에 걸맞는 걸 골라와야 되는데 이게 국민과 눈높이 특히 이 정치권에서 총리는 영의정으로 격상시켜 놨거든. 그리고 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때에 따라서 대통령과 부딪혀라고 돼 있다고. 직언을 해서 부딪혀서 깨져라 이렇게 돼 있다고. 총리는 알겠습니다. 수석 보좌관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걸로 그런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는 전통이 생겼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앞으로 원포인트 말씀하시죠. 그 부분도 있고 총리가 지금 아무리 실권이 없다고 그래도 1인지야 만인지상인데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고건 그렇죠. 국무총리도 탄핵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11.6 나자마자 최기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체육관 선거지만은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는 방금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리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법적으로 그런 어떤 이홍호 화백께서 말씀하신 총리 자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 게 현실인데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유고시에만 권한대행입니다. 탄핵 때는 특별한 경우고 유고시에 60일간만 대행해요.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5년 임기 대통령이 1년째 유고가 되면 4년 임기가 남았으니 그걸 승계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유고시에 보궐선거가 아니고 항상 새로운 선거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시에 선거 관리 책임자를 60일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총리의 뭐랄까 법적 지위를 지금 논의하면 옆으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창극 후보자에게 청문회 기회를 줘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난번 안대희 후보자는 본인이 일주일 만에 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오늘 새누리당에서 80분간인가 90분간 하는 워딩이 전부 다 있는 동영상을 의원총회에서 털어줬답니다. 다 보고 그걸 여러분 의원들이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는 것이 청문회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경우에 청문회 기회를 다 줘야지요. 지난번에 안대희 내정자 경우는 정관예우 거의 너무도 명백하고 본인이 부끄러워서 청문회 자리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섰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는 것은 그게 원칙이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창극 후보자에게 청문회 기회는 일단 두 분은 어떤 논란이 있던 한번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 생각은 들어봐도 식민지 불가피론하고 특히 정권위안부 문제는 해명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머지 게 해명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건방지게 보일 위험이 있는데 전직 의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나는 안 대표든